안녕하세요. 달나라병원에서 족부 무릎 진료를 맡고 있는 장종훈입니다. 오늘은 발 대표 질환인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에서 무지라는 것은 엄지발가락을 말하고요. 이 외반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반, 바깥으로 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거는 이제 형태학적으로만 이 질병을 설명해 놓은 건데, 실제로는 발가락이 틀어지는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실제로 엄지 발가락이 아니라 제1번 발등뼈가 안쪽으로 쏠리면서 발가락은 바깥으로 돌아가는 질병을 사실 무지외반증이라고 부릅니다. 무지외반증이 오래되면 엄지발가락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발가락을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내전근은 약해지고요. 발가락을 바깥으로 당기는 외전근들은 더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무지외반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원인은 이제 유전적인 게 가장 크고, 그 외에 유전적인 것 말고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힐, 구두, 발 모양을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그 구두를 오래 신는 분들에서 의미 있게 시간이 지났을 때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변형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환자들에서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하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것은 신발을 오래 신지를 못한다. 그 말은 오래 걷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안쪽이 많이 이 발볼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안쪽 바깥쪽이 많이 닿게 되겠죠. 그래서 통증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신발을 오래 신지 못한다. 두 번째는 튀어나온 부위가 유독히 발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궤양이 생기면서 아프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발바닥 앞쪽, 그 발바닥의 앞쪽에 두 번째 중족골 바닥 부분에 굳은 살이 생기면서 오래 걸었을 때 그 부위가 불편하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모양이 보기가 싫다.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발가락 쪽, 가장 옆쪽 발날 쪽도 튀어나오면서 불편하는 증상이 많았습니다. 무지외반증의 대체적인 경과는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줄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씩 더 진행하는 경과를 띱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다시 고든 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무지외반증의 일반적인 엑스레이고요.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사실 한 20가지가 넘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수술의 제일 키포인트는 발가락을 모양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1번 발등뼈, 제1중족골이라고 하는 1번 발등뼈를 얼마나 2번 쪽에 나란하게 맞추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지외반증 수술 후에 일반적인 사진, 포토 사진입니다. 무지외반증 치료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죠. 무지외반증이 조금 경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1번 중족골과 제2번 중족골 사이의 각이 15도 미만일 때고요. 대개는 튀어나온 부위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위부 중족골 절골술이라고 해서 제1중족골 두 부분만 가볍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그리고 제1번 발가락만 다시 안쪽으로 맞춰주는 비교적 좀 가벼운 수술로도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1, 2번의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고 각도가 작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제1, 2 중족골 간 각이 15도 정도가 되고요. 모양이 조금 재발하기를 꺼리는 분들, 그런 것에 민감한 분들은 근위부 중족골 절골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위부 중족골 절골술은 이 제1 중족골의 가장
발가락 쪽에서 교정을 적게 하는 것이고요. 근위부 중족골 절골술은 제1중족골의 가장 발등 쪽에, 내 몸에 가까운 쪽에서 절골을 하게 되면 교정각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술 전 수술 후 포토 사진입니다. 정확히 원하는 각도만큼 교정을 하고 다시 뼈를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고정하는 것을 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핀은 고정 자체가 쉽지만, 수술이 쉽게 끝나죠. 쉽지만 나중에 핀이 피부를 뚫고 나온다든지 피부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핀을 빼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빼지 않고도 고정력을 가지기 위해서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중간에 환자분께서 핀 제거하는 수술이 싫다고 한다면 나사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때 나사 고정하는 게 조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남자 50세 환자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이제 아까 제2 중족골 발바닥 쪽에 굳은 살과 또 5번 발가락, 우리가 소건망류라고 하는데 5번 발가락 바닥 쪽에 심한 굳은 살을 주소로 내원하셨던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보면 1, 2 중족골 간 각이 15도 이상인 중등도 무지해반증의 소건망류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종골 피치각이 작기 때문에 사실 조금 평발 소인이 있지만 평발에 관한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무지해반증만 수술했던 경우입니다. 제1 중족골을 근위부에서 절골해서 핀으로 고정하고 근위지골 내반 절골술, 아킨 절골술이라고 하죠. 절골술을 시행하였고, 제5번 소건망류에 대해서는 소건망류 절골술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무지해반증의 일반적인 치료,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양측의 엄지발가락 튀어나온 부분과 통증과 그다음에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을 주소로 내원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관절이 굉장히 유연하다. 다른 관절, 손가락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어깨 탈골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관절이 유연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 실제 발이 평발이면서 무지해반증이 심한 여자분들 중에서 관절이 굉장히 유연한 분들은 조금 수술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이분의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 1, 2번 중족골 간 각이 굉장히 사실 큽니다. 크고 중요한 것은 중족골 내전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2번 중족골 발등뼈죠. 이 각이 발목에서 내려오는, 발목이 향하는 각보다 너무 안쪽으로 틀어진 것을 중족골 내전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중족골 내전증이 있었던 분이시고, 그리고 관절의 유연성도 굉장히 컸던 분이에요. 엑스레이상 발목의 평발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근위부 제1 중족골 절골술을 시행을 했는데 POD 2주, 수술 후 2주까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엑스레이상. 수술 후 6주까지도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환자분이 이제 좀 일찍, 저희가 수술 예전에는 수술하고 한 이틀 3일부터 바로 딛게 했기 때문에 6주까지 모양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사실 의사들도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6주가 되면 뼈가 유압이 그래도 한 50% 이상 된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재발을 한다든지 모양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OD 8주, 수술 후 8주와 제가 이제 10주를 보여드리는데, 그때부터 모양의 변화가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8주째와 10주째가 이
제1, 2 중족골 간 각도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졌죠. 오른쪽 12주, 왼쪽 4주 됐을 때 엑스레이를 보시면 처음에 제가 수술할 때 교정했던 각도가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제 발로 보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수술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우리가 획득해 놓은 중족골간 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수술 후 재발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수술 후 재발일 때마다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전과 비슷해진다면은 아마 재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한 절반 정도에서도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